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작은 금액 하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투자할 돈도 없는데 가계부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재테크 영상을 백날 찾아보고 수천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들어도 절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고요? 불을 쌓는 원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바가지로 물을 퍼부어도 독 밑바닥에 난 구멍을 막지 못하면 결코 물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가계부는 바로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를 찾아내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돈의 흐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인생의 지도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 우리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볼까요? 10억, 20억 같은 숫자는 우리 뇌가 인식하는 순간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이번 생엔 안 되겠네 하고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경제적 자유를 아주 현실적인 단위로 쪼개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월세나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에 오늘 먹은 점심값까지 다 더해보세요. 보통 1인 가구 평균으로는 하루 4만 원 안팎이지만 수도권 직장인처럼 고정비 부담이 큰 경우엔 하루 평균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생존 비용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일당이 7만 원 정도라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7만 원어치의 자유를 얻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 돈을 벌기 전까지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상사 눈치 보고 지옥철 타고 꾸역꾸역 일터로 나가는 거잖아요. 가계부를 쓴다는 건 내가 하루에 얼마의 자유를 뺏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봅시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입니다. 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자산 파괴기입니다. 최근 통계와 실제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국산차 기준 할부를 제외한 순수 유지비만 해도 월 평균 25만 원에서 35만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 3에서 4천만 원대 중형차 할부금이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할부와 유지비를 모두 합치면 하루 평균만 5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가까운 돈이 매일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많은 분이 간과하는 감가상각비를 더해볼까요? 차를 사는 순간 가치는 떨어집니다. 3천만 원에 산 차가 5년 뒤 1,500만 원이 된다면 당신은 매달 25만 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당으로 환산하면 당신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오전 내내 일하는 시간을 오로지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바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가계부에 찍힌 이 숫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를 팔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 시간을 내 자산으로 돌릴 용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은 주거비와 고정 지출입니다. 이건 우리 통장에 꽂힌 빨대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 OTT 구독 서비스, 쓰지도 않는 헬스장 회원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월 15만 원만 아껴보세요. 고작 15만 원 아껴서 언제 부자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산술적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연수익률 4에서 5%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월 15만 원의 고정 수익은 약 3,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계부를 써서 월 30만 원을 아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7,20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한 셈입니다. 가계부 한 줄이 수천만 원의 목돈을 가져다 준다는 이 숫자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계산이 머릿속에 칼같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 단순히 자동차나 월세처럼 큰 덩어리 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분 비용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결제한 배달 음식,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선물이지 하며 산 예쁜 쓰레기들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결제하는 순간의 해방감을 산 겁니다. 가계부에 적힌 이 기본 비용들을 합쳐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투자 종목을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는 꽤 큰 목돈이 나올 겁니다. 당신의 즐거움을 뺏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져버릴 휘발되는 쾌락을 축적되는 행복으로 바꾸라고 조언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퇴근길에 너무 피곤해서 시키는 2만 원짜리 배달 음식. 사실 그 2만 원은 배달비와 수수료를 포함하면 당신의 소중한 노동시간 2~3시간과 맞바꾼 것입니다. 가계부를 적다 보면 무심코 결제하는 작은 지출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돈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내가 견뎌야 했던 감정 소모와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의 마인드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가계부를 쓰면 마케팅에 속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 이건 꼭 사야 해, 삶의 질 상승템이라는 광고가 넘쳐나죠. 예전에는 없어도
잘 살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필수품의 탈을 쓰고 우리 가계부에 침투합니다. 가계부를 적을 때 지출 항목 옆에 딱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이게 없으면 내 생존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건 필요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비싼 가방, 비싼 차가 나의 계급을 말해준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산 규모와 통제권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가계부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남들이 무엇을 사는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가계부를 통해 통제권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 싸워줄 자본 알바생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가계부 덕분에 남은 여유 자금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돈으로 단 100원이라도 가치를 불려줄 수 있는 자산을 사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향성은 단순히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키워주는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을 통해 가치가 오르는 주식이든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위해 일하는 자본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본이 나 대신 1,000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그럼 당신은 오늘 1,000원만큼의 자유를 완벽하게 산 겁니다. 만약 내 일당 목표가 7만 원 정도라면 오늘 내 자유가 약 1.4% 늘어난 셈이죠. 이런 작은 자산들이 모여 당신의 전체 자본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가 당신의 일당을 완전히 대체하는 날 당신은 비로소 사표를 던질 권리를 얻게 됩니다. 가계부는 이 골든 크로스가 언제 일어날지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계기판입니다. 부자들은 단 1원이라도 세는 걸 놓치지 않고 통제합니다. 돈의 흐름을 지배하니까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는 행위는 내 인생의 경영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의식입니다. 가계부는 당신의 경제적 상태를 마취 없이 보여주는 메스입니다. 그 불편함을 직면해야만 삶이 바뀝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 어떤 것이든 좋으니 마음에 드는 앱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록을 낱낱이 작성하세요. 그 숫자들이 여러분께 건네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의 현재 좌표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 사소한 금액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자산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경제적 자유는 결코 화려한 한 방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당신이 적어넣는 그 지루하고 고독한 숫자들의 합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소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사세요. 이 기록의 과정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자격을 얻습니다. 가계부를 쓰며 느끼는 그 번거로움은 사실 여러분의 가난한 습관이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세요. 내 일당 목표를 매일 조금씩 깎아내려가는 그 성취감은 일시적인 쇼핑의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지속적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의 자유를 샀습니까?